자, 29번 요거 요때 처음 등장했어요. 2018년에 신유형이라는 걸로. 요게 적어놨지만 수특 영어, 그 당시 수특 영어 8강의 5번이었는데 요게 이제 원래 원문은 요게 없어요. none의 밑줄 그죠, 그죠? 요거 none. none이 뜻이 뭐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지? 요거 맞아. 여기 없거든 원문엔. 이게 없어요. 요걸 딱 집어넣어서 여기 밑줄공을 물어봤다고. 밑줄공은 항상 뭘 말한다? 지문의 주제, 제목이거든. 그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기에 흥미로운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glacier, 요게 빙하입니다. 만약에 빙하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빙하가, 그 빙하기가 와서 빙하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이 빙하들은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은, 대단한 양, 대단히 많은, 더 많은 물을 지금은 갖고 있어요. draw 외웠죠? draw. 끌다란 뜻도 있고, 그리다란 뜻도 있는데, draw on이 되면, 뭔 맛을? 활용하다라는 뜻이 있다. 갖다 쓸만한, 활용할 만한 물이 지금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옛날보다 지금 지구상의 물이 더 많은가 봐. 옛날에 물이 더 적었나 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더 많다. 어떤 게 있냐면, 허드슨 베이, 그레이트 레이크스, 수십만 개의 호수가 있고 캐나다에. 근데 얘네들 중에 그 어떤 것도 none.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fuel이란 게 뭐죠? 명사로? 연료. 동사로는 어디에 연료를 공급하다. 연료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걔를 방해하는 거야? 걔를 도와주는 거야? 걔를 도와주는 거죠. 그죠? 자, 이 중에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물 중에 어떤 것도 none.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 결과 마지막 빙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빙하기와 해빙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우리는 빙하기가 마지막에 끝난 뒤에 그 시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빙하기에 그 결과 이러한 물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마지막 빙하기에 물을 공급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옛날 우리가 인류가 이제 탄생하기 전에 마지막 빙하기에는 지금 있는 이러한 물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지금 물이 더 많아진 지금 빙하기가 와서 빙하가 형성되면 옛날보다 빙하가 작겠니 크겠니? 엄청 커지겠죠. 지금 있는 물이 얼어서 빙하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빙하기가 도래하면 어마무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보다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빙하들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빙하기가 도래하면 옛날보다 지금은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빙하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쨌다는 거냐.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만약에 빙하가 정말로 시작한다면 어드밴스 다시 한번 나아가기 시작하면 빙하가 이동해요. 빙하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exactly라는 단어 뜻이 뭐죠, 여러분? exactly 정확히. 자, 바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물어보는 거 항상 뭐 하는 거라고 이거? 타픽을 제시하는 거로 타픽을. 물어보는 건 타픽을 제시한다. 이야기거리. 이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 있다. 그게 질문의 뭐죠? 주제, 제목이 이렇게 되고요. 제목, 주제를 찾아보자고. 대답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지? 물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빙하가 생겼어. 그 빙하가 이동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타픽을 준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자. 자, blast. 뭐죠 이거? 폭파시키다는 뜻이에요. 그것들을 폭파시킬까요? TNT는 폭탄이에요. 마인크래프트 다 있죠? 한번 해봤죠? 뻥뻥. 심어갖고 터뜨리는 거.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킬까요? 빙하들을. 아니면 누클리어 핵미사일로 폭발을 시킬까요? 또 타픽을 준 거야. 어떻게 할까요? 자, 글쎄요. 의심할 법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자, 역점 나와요.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온다. 그죠? 빙하가 막 커. 졸라 큰 빙하가, 과거보다 큰 빙하가, 이제 뭐 도시로 막, 우리 은평구로 막, 이게 점점 내려와, 얘가. 그럼 걔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걔들 폭발시킬 거다 이런 얘기라고, 그지? 아마도 폭발시키려 하겠지. 자,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64년에 earthquake 뭐죠? earthquake 지진. 가장 거대한 지진이, 지금껏 기록된 것 중에 가장 거대한 지진이 북미에서 rock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흔들다는 뜻이죠. 알래스카를 흔들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바로 20만 메가톤의 집중된 마이트가 명사로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으로 알래스카를 뒤흔들었어요. 자, 이 힘은 equivalent 필적하는 것인데 2000개의 핵폭탄과 필적할 만한 힘으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알래스카를 뒤흔들었대. 이해되니 이거? 대단한 힘이란 말이야, 그지?
자, 거의 3,000마일 떨어진 곳에 텍사스에서 물이 막 철벅철벅 튀었고요. 엄청 먼 곳에서 엄청난 힘이었다는 얘기죠. 바로 수영장 밖으로 물이 막 철벅철벅 뛰었고요. 앵커리지라는 곳의 길거리가 20피트나 fell, 가라앉았습니다. 지진이 너무나 셌다 이런 얘기. 어마어마한 힘의 지진. 그 지진은 devastated, 황폐화시켰는데 24,000 평방마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큰 면적의 황무지를, 야생 지역을 황폐화시켰어요. 이 야생 지역 상당수는 glacier, 빙하로 뒤덮여 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빙하로 뒤덮여 있던 지역에 지진이 여기까지 왔대, 그지? 그린란드니까, 알래스카니까. 자, 어떻게 됐냐? 자, 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이 모든 힘이 끼쳤을까요? 알래스카의 빙하에 말이죠. 물어봤네? 대답이 질문의 주제네? 뭐다?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가 질문의 주제라고. 그럼 뭐다? 질문의 주제는 뭐예요? 빙하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질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it would be. 요게 좀 어렵죠. of no use는 뭐뭐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빙하들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질문의 주제가 된다. 이 거대한 지진도 어찌하지 못했는데 인간이 뭐 핵폭탄을 뭐 터뜨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 요거 그거 보세요. 이 직접 연계가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수특 영어 8강의 5번이니까 당연히 이거 여러분 좀 중간고사 범위 시험 범위에 해당됐었거든. 그 2018년도에 저랑 고3 수업했던 이 애들은 복습하면서 막 이 지문 풀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이 지문 되게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이따가 어떤 지문도 직접 연계 되게 나오는데 2점짜리 관광 졸라 어려웠을 거야. 2점짜리 나온 거 뒤에서 문장 삽입 졸라 어렵거든. 여러분 EBS 교재를 보다가 야, 이 지문 진짜 어렵다. 최근에 우리 한 거 뭐가 있었어요? 통계적 유의미성. 얼마 전에 복습했던. 딱 봐도 어려운 거 있죠. 그런 거 연계시켜요. 그런 거. 변별력을 좀 주기 위해서. 쉬운 거 연계를 안 시킵니다. 어려운 지문이다 싶으면 그거 연계시켜요. 이거 그때 8강의 5번 제 18년도에 그 풀이하면서 야,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지문은 그거 어렵잖아, 내용, 그지? 이렇게 어려운 지문은 직접 연계 확률이 높다. 왜? 자기들도 신경 써서 맞는 지문이거든. 구조도 막 되게 복잡하고 직접 연계 확률이 높다. 라고 했거든. 그 6월에 나왔고. 여러분,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EBS 교재를 보면서 내신 대비 들어온 김에 지문 하나하나 보면서 특별히 어려운 지문들 있죠. 항상 이러한 시각으로 이게 직접 연계로 지문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 유형만 바뀐 거예요, 이게. 난이란 단어 하나 추가되면서. 이거 그래서 그 당시 EBS 지문 공부했던 고3들은 이거 1분 만에 풀었어요. 지문의 주제잖아, 난이란 거. 그지? 주제 알고 있잖아. 빙하는 정말 어마무시하다. 이게 지문의 주제였거든. 그래서 그 당시 EBS 교재를 제대로 공부했던 고3들은 이거 3점짜리인데 오히려 1분 만에 풀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느꼈지. 근데 EBS 지문을 공부 안 한 여러분들, 그지? 처음 보잖아, 그지? 무지하게 어렵죠. 그 직접 연계가 이런 데서 유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EBS 지문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직접 연계된 지문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맞출 수가 있다. 하지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진짜 어렵다, 이거. 어려운 지문을 연계시키는 데다가 해석도 처음 보는 지문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연계가 그런 것이다 라고 개념을 세우시면 되고, 6월 모의평가 보고 나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괜히 모의평가가 아니야. 확실히 좀 감이 와요. 이게 EBS 교재를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지문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겠구나. 제대로 공부하면 좀 맞추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구나.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 감이 좀 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풀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6월 모평으로 시험을 볼 건데 6월 전까지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시면 돼요. 직접 연결한 게 이러한 느낌이구나 정도.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31번도 영어 독해 연습 3강에서 직접 연계가 된 거였고, 이처럼 빈칸 추론이 직접 연계된 건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간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이 바뀌지 않아요. 원래 문장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영어 독해 연습이 공부 잘 되는 학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풀어요. 지문의 주제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 보는 학생은 특히 여러분들은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자, 볼게요. 비록 대부분의 리테일 우리 외웠잖아요. 뭐죠? 리테일? 소매. 일반적인 가게. 자, 아울렛 그냥 소매 가게라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소매 가게 가격들이 결정되긴 하지만 소매 상인에 의해 결정되긴 하지만 그죠? 구멍가게 과자 가격은 이제 구멍가게 아저씨가 주로 결정하긴 하지만 이것은 대디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구멍가게, 소매 가게에서의 가격들이 어떠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읽으면서 파악해야 될 건 일반 가게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원리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그죠? 그 원리를 파악하고 나서 이거 항상 주의해야 돼. 빈칸 문장 앞에 부정의 표시가 있으면 반대로 가져야지, 보기에서. 그죠? 이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 그치?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가게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원리를 파악한 뒤에 앞에 있는 낫을 신경 쓰면서 답을 골라준다, 이런 얘기야. 그죠? 자, 그렇게 해볼게. 어떠한 특별한 날에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건 제품 맞겠죠? 모든 제품들이 갖고 있다는 거. 특정한 가격표를, 그들 위에 말이죠. 가격표가 다 제각각 있다. 역접이 벌써 나와요. 그러나 이러한 가격은 다를지도 몰라요. 날마다 다르거나 주마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진다. 두부 가격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가격은 자, 농부가 얻는 가격인데, wholesale은 뭐죠, 여러분? 리테일 할 때 wholesale 정리했잖아. 저기 코스트 가면 있다고 보다 이거 wholesale 도매라 돼, 도매. ER 붙어서 도매업자가 돼요. 농부가 도매업자로부터 얻어내는 그 가격은, 그러니까 생산자인 농부죠. 생산자와 도매업자 사이에 오가는 가격은 훨씬 더 flexible, 뜻이 뭐라고 이거? 유연합니다. 날마다 달라지고, 뭐보다 더 유연하냐면 그 가격보다 소매 상인이, 구멍가게 주인이 소비자들에게 charges 부과하는 요금보다, 왜냐면 구멍가게에서 여러분들한테, 마트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가격 매길 때 매일매일 쉽게 달라질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농부가 도매상인에게 팔 때는 뭐 그날 날씨라든지 그 해의 어떤 뭐 수확의 주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이 정해진 원리 좀 나왔습니다. 그죠? 생산자에서 도매까지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주 바뀌는데, 소매에서는 좀 바뀌기 쉽지 않다. 이 정도.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좋지 못한 날씨가, 좋지 못한 감자의 수확, 감자 농작물을 야기하게 되면, 그렇다면, 날씨가 안 좋아서 감자 수확량이 떨어져. 그렇다면, 그 가격은요, 슈퍼마켓들이 바로 그들의 슈퍼마켓 본인의 도매업자들에게 감자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감자가 이제 숫자가 공급이 떨어지니까 이제 슈퍼마켓 소매상에서 도매상에게서 뭔가 사올 때 감자 가격을 더 지불해야 돼.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감자가 귀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반영될 것인데 그 가격들에 어떠한 가격? 바로 요거 그 슈퍼마켓 소매상들이 표시하는 가격에 반영될 겁니다. 그들의 구멍가게에서 감자의 그 구멍가게 주인들이 표시하는 가격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뀌는 건 아닌데, 그죠? 구멍가게 가격이 날마다, 시간마다 뭐 바뀌는 건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올 때 자기가 감자를 좀 비싸게 샀으면 바로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언젠가는 그 가격이 적용돼서 감자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러한 가격들은 강조에 둘어서 지문의 요지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된다고? 가격이 일반 가게에서 소매상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원리를 파악하고 앞에 낫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감안해서 우리가 답을 골라줘야 된다. 자, 따라서 일단 가격이 정해진 원리를 파악해 볼게요. 따라서 이러한 일반 가게, 구멍가게에서의 가격들은 정말로 반영합니다. 그 상호작용을,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정말로 반영하죠. 어디에? 더 넓은 시장에서 말이죠. 그 감자에 대한 더 넓은 시장이란 얘기는 뭐다? 도매상인을 말하는, 도매상이나 생산자를 말하는 거죠. 자기보다 더 큰 시장인 감자의 도매 시장이나 생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거기에서의 상호작용을,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를 꼭 정말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자기가 지금 도매상으로부터 좀 구멍가게 아저씨가 비싸게 사왔으면 바로 적용은 못 시킬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라도 적용은 된다가 가격이 정해진 원리라고. 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비록 이런 구멍가게 가격들이 바뀌지는 않지만, 슈퍼마켓 구멍가게에서 1시간마다 바뀌지는 않지만, 그죠? 그럴 순 없잖아.
뭐 반영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variation 뭐죠 여러분? 변동 변화야.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그 지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 시간 단위로 구멍가게에서 이 가격이 변화하지는 못하지만 까지가 일단 역접이에요. 그죠? 뒤에는 또 중요한 얘기겠죠? 역접이 되기 때문에 매 시간 단위로 반영은 안 되지만 자 그러한 구멍가게 가격들은 또 강조해요. 정말로 바뀌긴 바뀝니다. overtime 외웠잖아. 뜻이 뭐라고 이거? 뭐라고? 중요한 단서는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 한 시간마다 바로 적용 안 되죠? 안 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라고 몇 번째 배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로 바뀌긴 바뀝니다. 반영하기 위해서. 언더라인도 외웠잖아 이거. 뜻이 뭐였어요? 근본을 이루는 그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생산의 조건이고요. 그 의문은 이제 in question이라는 건 현재 논의 중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현재 논의 중인 굿즈는 제품이죠. 그 제품에 대한 수요와 그 제품의 전반적인 생산의 근본적인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바뀌긴 바뀌지요. 자, 가격이 일반 소매 가게에서 구멍가게에서 가격이 정해진 원리 나왔죠. 어떻게 가격이 정해진다? 바로 바뀐다? 그건 아니다. 그죠? 바로 바뀌진 않고 어떻게 바뀐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적용이 차차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매상에서 어떻게 물건을 사왔는지에 대한 수요의 공급의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돼서 가격의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바뀐다가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가격이 정해지는 원리는 파악했고 앞에 낫이 있죠. 그지? 낫이 있다는 거 감안해서 우리가 잘 잡아줘야 돼. 다시 해볼게. 자, 대부분의 소매상의 가격들이 가게 주인들에 의해서 구멍가게 아저씨에 의해서 결정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대디아를 의미하진 않는다. 뭘 의미하진 않아? 바로 가격이 바로 적용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다 합쳐서 여기 뭐가 이 내용 전체가 뭐가 되면 돼요? 지문의 주제가 되면 되지. 이게 다 합쳐서. 그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진다? 시간이 차차 흐르면서 정해진다가 되면 돼요. 자, 거기 앞에 낫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서 봤을 때 4번 일단 가볼게. 앞에 낫이 있죠. 그죠? 낫 있고 여기도 뭐가 있니? 낫이 있죠. 지워버리죠. 헷갈린 거야. 부정부정 지워버려. 그 지문의 주제가 되나 봐봐. 소매 가게에서의 가격은 adjust가 뭐죠 여러분? 어디에? 조정되다는 뜻이에요. 조정되는데 시장의 힘에 조정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의 힘에다가 조정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이 변동이 차차 된다. 가장 근접합니다. 부정부정 지워버리고 나면 1번을 답을 하는 사람은 주제는 제대로 다 봤어. 그지? 근데 앞에 낫이 있잖아. 이거 자체는 주제 맞다? 소매상에서의 가격은 반영하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반영하지. 그지? 또 뭐가 들어가면 좋아,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영하는데 앞에 낫이 있잖아. 그지? 반영하지 않는다로 가버리기 때문에, 나 때문에. 지문의 주제가 반대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봐봐. 앞에 부정 있죠? 그지? 2번을 답이라는 사람. 앞에 부정 있죠? 낫 부정 지워버리자. 그럼 뭐가 돼버려? 소매상에서의 가격은 시간마다 변화한다? 맞아, 틀려. 내용 자체가 틀렸죠. 시간마다 변화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이처럼 앞에 낫이 있을 때 신경 쓰셔야 돼요. 주제를 잡는다? 앞에 낫이 있다는 걸 신경 쓰면서 보기를 잘 잡아내셔야 돼요. 그때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은 부정이 존재하면 뭐 해버려라? 부정을 지워버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중부정 지워버리고 긍정을 해버린다. 자, 32번은요. 수특 영어 테스트 저 뒷부분에 있는 거. 저 뒷부분에 거의 마지막에 있는 지문이에요. 23번 지문. 자, 봅시다. 얘는 위에 필요 없고요. 빈칸 밑에를 읽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있죠. 이러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하고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건 그러면은 앞에 나온 이러한 개인들의 특징을 잡아내면 돼요. 그럼 이러한 개인들이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 걸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자, 요것도 직접 연계된 지문이고, 지금 self-efficacy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직접 연계 규칙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거든. 처음 들어보자, 그죠? EBS 지문에 생소한 키워드가 나온다? 그건 연계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기 효능감이란 거 이거 원래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개념인데 좀 그럴싸한 용어로 바꿔서 EBS 교재 나온 거거든.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능히 만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걸 좀 어려운 말로 자기 효능감이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의 EBS 수업할 때 그 당시 고3들한테 자기 효능감이란 키워드를 기억해라. 왜? 제 기억에는 처음 등장하는 키워드였거든. 자기 효능감이란 언어 자체가. 그해 처음 나오는 용어는 항상 거의 직접 연결시킵니다. 그런 개념으로도 잘 보시고. 그러면 EBS 수업하면서 야 요거 아마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했던 질문 중에 야 요거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 라고 했던 질문이 제 기억에 몇 개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복습할 때 다시 나오면 앞으로도 보는 지문에서 이것처럼 생소한 개념이 나온다. 이 개념 자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글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면 돼. 자, 사람들이 있는데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좀 더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는데 어디 밖으로 나가요. 이렇게 돼. 어디 밖으로? 문화적으로. 자, prescribe가 뭐였죠, 여러분? 지난 시간 정리했네. prescribe 뭐라고 이거? 약국에서 처방하다. 처방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라고? 너 이대로 먹으라고 약사가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 다른 뜻으로 이게 규정하다, 정해주다라는 뜻이 또 다시 좀 기억하세요. 자,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밖으로 기꺼이 걸어나가요. 그렇구나. 남의 눈치 봐, 안 봐? 사회의 눈치 봐, 안 봐? 안 본다, 이런 얘기. 한국 문화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밖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임무나 목표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 임무나 목표는 성공이 여겨지는 것인데, improbable, 자, probable 뭐죠, 여러분? 뭐야? probably가 뭐야? probably? 아마도. probable 뭐다? 형사이고 있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부정이 돼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다시. 자, 이러한 목표나 임무를 시도하기 위해서 문화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이 목표나 임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에 과감히 도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 안 된다고 여겨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회의 행위자들 대다수에 의해서 말이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 여기까지가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러한 자기 효능감이 강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하고 이제 특징으로 가는 거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일단 뭐야? 약간 여기 자기 독불장군 같은, 그지? 남이 뭐라 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향이 있다 정도 미리 잡을 수 있고. 자, 밑에 읽고 정확히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 호주 사람들은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 퍼피라는 건 요건 양귀비인데, 양귀비 뭐 아편 마약 만드는 꽃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터 퍼피 신드롬이라는 거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호주 사람들은 요걸 좋아하는데, 자, 이 saying은 속담 격언이에요. 이 격언은 데디아를 나타냅니다. 제시합니다. 바로 뭐냐? 요 내용이 뭔가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이 퍼피라는 게 있는데 얘는 더 많이 자라요. 들판에서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자라나는 포피는 get cut down,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나타냅니다. 튀면 된다, 안 된다? 튀면 안 된다. 튀는 너무 그냥 뭐가지 댕강이 되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왜 다시 말해?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의 의지가 또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achieve가 뭐였죠, 여러분? 달성하다. over는 지나치게 성취하다요. ER 붙었네? 지나치게 성취하는 사람, 오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뭐가 됐든 지나치게 성취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할 거다라는 게 요 속담 격언의 내용이 되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인터뷰와 관찰은 대디아를 나타내는데 it is와 후로서 강조 구문으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또 요지고, 또 더군다나 누가 나와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에 대한 경우가 나오네. 이 사람의 특징을 잡으면 빈칸으로 가면 되겠죠. 자, 바로 인터뷰와 관찰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호주 사람들은 똑같이 나와. 밖으로 나가요. 이러한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에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성취합니다. 평균 그 이상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 호주 사람들은 어떠한 문화가 존재한다? 튀는 놈은 뭐가지 댕강이야. 튀지 마. 지나치게 성취하지 마. 라는 문화가 있는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이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아주 많이 성취하는 쪽으로 나가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 뭐다? 그 해당 문화에서 규정하는 거에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지각을 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멋진 사람이죠. 그래서 자, 문화가 리를 뭐라고, 여러분? 거의, 그지? 거의 영향을
행동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아예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2번이 가장 적절하죠.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 자, 시간 관계상 나머지 이제 보기들은 해석 못하거든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주제 잡고 나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33번. 자, 33, 34번은 항상 비연계 지문이에요. 연계가 안 된 오리지널한 지문이고 항상 꽤 어렵습니다. 자, 33번 좀 어려웠어요. 보세요. 일단 33번을 제대로 풀려면 이 biographical이라는 단어 있죠. 이걸 알아야지. bio는 뭐죠, 여러분? bio는 항상 life. 생명 아니면 인생, 삶 이런 얘기고 graph는 쓰는 거예요. 쓰거나 그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biography는 뭘까? 인생에 대해서 쓴 거. 그 뭐야? 전기가 전기. 자, 소설 이론가들은 흔히 정의합니다. 이 장르입니다. 그 소설이라는 장르를 뭐로? 전기의 형태로 정의합니다. 아, 소설은 뭐다? 소설은 전기다 이런 얘기로. 소설은 전기다. 왜 그럴까? 이제 전기의 형태란 건 prominence가 이게 두드러짐, 두각이라는데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18세기 후기에 그리고 19세기에 아주 대유행을 하게 되죠. 전기라는 게. 하고 지금 빈칸에 보시면 전부 다 투부정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들어가. 자, 다시. 자, 이 소설 이론가들은 뭐로 그냥 정의해버린다? 소설은 뭐랑 똑같다? 소설은 전기랑 똑같다. 라고 정의해버리는데 그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뭐다? 소설을 전기의 형태로 정의하는 목적을 파악하면 돼요. 뭐가 어떠하기 때문에 소설은 전기다라고 정의를 해볼 때는 얘기거든. 그 설명 밑에 나와요. 소설과 전기가 어떠한 관계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대체로서 뭐에 대한 뒤부터 갈게. 문화적 권위의 전통적인 원천에 대한 대체로서 무슨 얘기냐면 문화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문화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론가들은 소설은 전기와 똑같다라고 정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설을 전기와 똑같다고 규정한 이유가 뭐냐? 그걸 파악하시면 돼요. 처음에 요걸 뽑아내는 게 일입니다. 처음에 뽑아내는 거. 자, 볼게요. 그러면 소설을 어떤 점에서 전기와 똑같다고 했느냐? 자, 소설은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 소설은 seek이 뭐였죠, 여러분? seek 추구하다, 쫓다, 그지? 추구하는데 to 이렇게 연결돼요. 형태를 줌으로써 소설이란 건 uncover 이게 뭘까? cover가 덮다. uncover 뭐야 이거? 밝히다라는데 밝히다. 밝히는 걸 추구하고 감춰진 인생의 전체성을 밝히고 구성하는 걸 추구합니다. 아, 소설이란 건 뭐 하는 거다?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드러내주는 거다 이런 얘기라고. 야, 그게 뭐랑 똑같아? 전기가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을 밝혀주고 설명하는 거잖아. 아, 그래서 똑같다 했구나. 소설이 전기와 똑같은 이유는 뭐다?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말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똑같다 했구나. 자, 어떻게 바로 그 소설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밝혀주는 게 소설입니다. 라고 유명한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자, 그 다음 소설의 전형적인 플롯이란 건 이제 우리 그 글 쓰는 사람은 알아요. 플롯이라 그래. 플롯. 여기 플롯이야. 플롯이라 그래. 전체적인 줄거리를 플롯이라 그래요. 시나리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소설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protagonist, 주인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공의 임무입니다.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무슨 권위를 찾아가는 주인공의 임무입니다. 그 소설 예를 들어서 뭐 저거 있잖아. 연금술사. 그지? 그 뭐 하는 거야? 자기 내면에 진짜 자기 모습 찾아가는 거잖아. 그지? 그 얘기라고. 그 누구 얘기야? 주인공 산티아고라고 있거든. 산티아고의 얘기잖아. 소설이란 게. 그지? 연금술사 소설이. 그러면 그 얘기는 꼭 뭐랑 똑같아? 산티아고의 전기잖아. 그게. 그지? 아, 소설과 전기의 특징이 뭐야? 거기 누가 등장한다? 주인공 캐릭터가 등장하고 걔에 대한 얘기를 한다가 이 두 개가 특징이라고. 그게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론가들이 소설이랑 전기를 똑같다고 봤다? 다 누구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주인공 그 개인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을 가지고 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소설과 전기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야. 졸라 어렵지, 그지? 어려워요. 18년도 이게.
자, 봅시다. 그에 따라서 그러므로 그때 그러한 권위가 주인공이 추구하는 권위라는 건 no longer 더 이상 밖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그지? 누구 얘기니까? 주인공 산티아고 얘기니까. 걔에 대한 자아를 찾는 건 누구한테서 발견되는 거야? 걔 안에서 발견되잖아. 걔 얘기라고. 이게 전기가 똑같다 이런 얘기야. 자기만의 이야기다. 자, 이러한 어카운팅 요게 설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러한 설명에 의해 있는데요. 뭐가 붙었네? 없는데요. objective가 뜻이 뭐였죠? 그지? 객관적인, 소설에서 객관적인 목표가 있다 없다? 없어. 누구에 대한 얘기니까? 주인공 걔에 대한 얘기니까. 주관속이죠. 객관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오직 나온의 주관적인 목표만이 있죠. 그 주관적 목표라는 것은 어떤 법칙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이 법칙이란 건 필수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개인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전부 다 뭘 강조해? 소설은 누구 얘기다? 한 개인의 얘기다 이런 얘기야. 전기가 누구 얘기야? 그 주인공 개인의 얘기지. 그런 점에서 똑같다. 그래서 뒤에 좀만 읽어보면 자, 범죄와 영웅주의 사이의 그 구별은 이게 범죄냐 영웅이냐? 나폴레옹 사람 졸라 많이 죽였잖아. 그지? 그 범죄와 영웅이야. 그 구별 있죠. 그죠? 그 누구 얘기야? 나폴레옹의 얘기지. 그지? 아니면 미친 것, madness, 미친 것과 wisdom, 지혜 사이의 그 구별점은 순전히 그 소설 안에서 주관적인 것들이 됩니다. 그 주인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판단되는데 바로 그 품질과 복잡성에 의해서 말이죠. 또는 그 개인의 의식의 품질과 질과 복잡성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소설에 대한 특징을 지금 뭐밖에 얘기 안 했어. 소설은 누구에 대한 거다?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 protagonist, 걔에 대한 얘기다. 따라서 객관성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주관성이 들어가고 걔에 대한 얘기만 한다. 그래서 이론가들이 뭐라고 정의했다? 소설을 전기라고 정의했다. 전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전기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거. 그래서 자 이렇게 정의했는데 소설을 전기라 정의했는데 그 목적은 혹은 이유는 바로 확립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캐릭터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설과 전기는 이러한 점에서 똑같다. 1번이 가장 적절하죠.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 주제 잡은 뒤에 자 시간이 촉박하네요. 자 하나 더 해보자. 34번도 어려웠죠. 자, 스포츠가 나왔어. 유학생들 불리하게. 자, 볼게요. 이러한 점에서 하고 빈칸이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선 위로 다시 가보자. 자, 규칙들이 나옵니다. 이 키워드예요. 규칙은 여겨질 수 있는데 바로 게임 Q라는 단어 외웠잖아. 뭐라고 이거? Q. 힌트 또 클루 뜻이 뭐예요? 단서. 경기 단서의 공식적인 형태로서 규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건 중요하다. 경기에서 이런 얘기라고. 공식적이다. 자, 그 규칙들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시험, 경기, 테스트의 구조를 말해주고요. 다시 말해서 자, 무엇이 성취돼야 하는지를 말해줘요.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도 말해줍니다. 자, 농구를 해. 골대 전원 없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공 넣으면 슛 돼야 안 돼? 골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거 어떻게 하면 골인지를 말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규칙이다. 네, 그 규칙이다. 자, 이러한 점에서 규칙이란 건 경기를 경기답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경기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러한 점에서 바로 뭐가 들어간다. 따라서 규칙의 정의 및 특징을 잡으시면 돼요. 규칙이란 놈이 뭘 해주는 것이냐. 자, 이게 어려운 게 그 다음부터 갑자기 어려운 문장이 딱 나와요. 자, only 했죠? 자, 도치 정리했지? only란 거 뜻이 뭐라고? 오직이란 뜻은 걔는 어떤 느낌이 강하다? 얘 빼곤 다 하는데 따라서 얘도 부정어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only가 문장은 처음에 왔다는 얘기는 도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조가 되고 도치로서 두가 먼저 온 겁니다. 자, 보자. 오직 요 콤마 함께 say를 쓰면 얘는 말하자면 이런 뜻이야. 말하자면 농구나 야구와 같은 오직 그 경기의 규칙들 안에서만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이 자, 그 다음 주어 동사라고 해요. 점프해서 슛하는 것과 그라운드볼은 땅볼이에요. 필드라는 건 이게 여학생들 불리한데 공이 야구에서 이제 공이 밑으로 이제 퉁 안타 쳐가고 퉁퉁 하잖아. 그거 잡아갖고 자기가 들고 있으면 돼, 안 돼? 수비수가 어디로 던져야 돼?
1루, 2루, 3루나 홈으로 던져줘야 되지, 그지? 그래야 상대팀을 잡을 거 아니야, 술래를. 그 얘기예요. 필드가 땅볼을 처리하다는 뜻이에요. 땅볼 어딘가 던져주다는 뜻이에요. 자, 점프슛 하고, 그리고 땅볼을 제대로 처리하는 그 활동들이 오직 그 규칙 안에서만 make sense 또 나왔네? 말이 되고요.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규칙의 역할을 나왔네. 규칙이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스포츠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강조가 또 나와요. 바로 정확히, 자, 요거. 요 단어는 처음 보더라도 artificial이라는 단어 외웠잖아. 뭐다 이거? 인공적인, 인위적인, 억지로 만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위성이라고 해야 되죠. 인위성. IT와 이거 붙어서. 자, 바로 이 정확히 그 인위성이 이 인위성은 만들어진 건데 규칙에 의해서 말이죠. 규칙이라는 거 역할이 첫 번째 나왔네. 규칙은 일단 뭐 해줘?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규칙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거다. 자, 이렇게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성이 다시 말해서 딱 구별되는 문제를 말하는데 해결돼야 하는 딱 구별되는 문제. 농구 공을 어디에 통과시켜야 된다? 저 높은 골대 안으로 통과시켜야 점수다. 요걸 이제 해결돼야 할 뚜렷한 문제라고 받은 거예요. 규칙 있잖아, 그지? 자, 그 규칙이라는 거, 해결돼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이 줍니다. 스포츠에게 그 스포츠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규칙이 있던 덕분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결과 농구공을 후프라는 건 이 농구 링, 그 밑에 금을 달린 그거를 말해요. 농골대. 농구 골대에다가 농구공을 통과시키는 것은 뭐 하지 않으면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농구공을 통과시키는 거. 당연하죠? 규칙이죠, 그죠? 그냥 맨손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피치가 이게 던지다는 뜻이죠. 공을 홈플레이트는 이제 그 타자가 서 있으면 앞에 오각형으로 된 거 있죠, 그죠? 거기를 가로질러서 야구공을 던지는 거란 얘기는 스트라이크로 제대로 공을 던지는 걸 말하는 거야. 공을 제대로 가운데로 던지는 거. 뭐 하면서 바로 특정한 거리, 어느 정도 거리 멀리 떨어져서 홈플레이트 가운데로 제대로 공을 던지는 것은 되는데요. 중요한 인간이 해야 할 프로젝트,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뭐 덕분에 가능하다? 규칙이 있는 덕분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다리 쓰면 안 되고 좀 멀리서 공을 제대로 던지면 그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고 이 모든 게 규칙 덕분에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대디아로 보이는데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A뿐만 아니라 B도 해준대. 스포츠를 보존해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룸이라는 건 이제 물리적으로는 공간인데 추상적으로는 여지, 여유 이렇게 돼요. 어떤 여지도 만들어주는데 훌륭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줍니다. 그지?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공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에서 점프해서 이렇게 점프슛을 해야 되잖아. 가기 힘든 거잖아. 근데 그걸 해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해내면 굉장히 대단함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규칙 덕분에 이 대단함도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기본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다?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립된다, 이런 얘기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의미의 emergence, 최근에 외웠나요? 뭐지 이거? 의미의 출현, 등장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뭐가 있어서? 규칙이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engage가 관여하다라는 뜻이 관여시키다, 관여하다. 행동들에 관여하는 것은, 참가하는 것은 어떤 행동? 바로 여겨지는 행동인데, 자, consequence가 뭐죠, 여러분? consequence 뭐지 이거? 결과, 그죠? 결과적으로란 연결해 줘야죠. consequence 결과, 영향, 중요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이 붙어서 형용사네 뭐니 건 그러면 영향이 없는, 그렇지, 중요하지 않은 뜻이에요. 영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행동. 어디에서? 바로 일상적인 삶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동에 관여하는 거. 이런 거 길 가다가 내가 이 쓰레기 더미를 저 위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서 한 번에 넣었어. 그 의미가 있니 없니? 의미 없잖아, 그지? 평상시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농구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존나 쩔지, 그지? 점수가 3점 올라가죠, 그죠? 역전승도 가능하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일상생활 속에서는 별 영향력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행동에 관여하는 그것이 또한 우리를 약간 liberate,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쓰레기통에 던져서 골이 나는 건 별 의미 없지만 이게 스포츠에서 멀리서 던져서 골이 나면
굉장히 기분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주는데 가능하도록 말이죠. 우리의 능력을 탐구하는 것을 보호된 환경. 여기서 말한 보호된 환경이란 건 뭐니? 농구 경기장 안에서 농구 규칙으로 유지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멀리서도 저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 공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탐구할 수 있게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요약하자 무슨 얘기야? 스포츠에서 규칙이 있는 덕분에 뭐가 가능하다? 스포츠의 기본적인 진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스포츠라는 일종의 과업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가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의 역할입니다. 졸라 어렵죠? 자, 그래서 다시 규칙의 이러한 점에서 규칙의 정의 및 특징 답으로 가보자. 바로 규칙들은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말한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 뭐니 이거? 공을 링 안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임무,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죠. 그걸 프로블럼 받은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과업을 만들어줬는데 이 과업은 문제는 뭐다? 요 단어 위에 나왔죠. 인위적이잖아. 일부러 만든 거잖아. 인위적이긴 하지만 intelligible, 이해할 수 있는 뜻이야. 저렇게 하면 점수가 되는구나. 인위적이긴 하나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러한 스포츠의 과업을 규칙들이 만들어준다가 규칙의 특징이에요. 자, 풀이는 여기까지 해야 되고요. 제가 내일 수업 때 뒷부분을 먼저 풀이할게요. 풀이 못한 거 뒷부분. 순서 흐름 부분. 뒤에도 어렵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내일도 고3 수업 요거 있거든. 내일 수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뒷번호로 먼저 할게요. 이제 뒷번호 먼저 해서 그거 올릴게요. 필요하면 그거 풀이 보세요. 혹시 뒤에 풀이가 궁금할까봐. 자. 그럼 와도 되지. 오셔도 되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단어 아까 제가 다 드렸는데 단어 오늘 외워야 될 단어 못 받은 사람 제가 학교에 맞게 드렸어요. 지금 숭실과 예일 요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1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강부터 4강에 4번까지 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 시간까지 외워갖고 시간이 단어 따로 줬어. 그리고 여러분 단어 시험 안 봤죠? 자, 국어 들으러 가시는 분은 시험지 가져가세요.